그럼 오늘 특징됐던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전문가님. 네. 지난 시간에 전문가님이 출연하셔가지고 네네. 페노션, 해운주 중에서도 페노션 한번 주목해보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진짜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몇 퍼센트 올랐죠. 페노션이 보니까 오늘 9.54% 아주 급등을 했어요. 네. 장중에 7,000원까지 터치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는데 네. 알고 계셨어요? 네, 이거 보고 있었고요. 네. 저희도 이거를 매수 가담을 했었는데 네. 오늘 장 초반에 시장만 좀 좋았으면 좀 더 비중을 실어서 끌고 가거나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각자 계좌 상황에 따라서 조금 이제 그 아침에 조금 불안불안한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네. 조금 약간 매매하기가 좀 힘들었고요. 페노션 같은 경우하고 지금 HMM하고 대한항운 세 종목이 있는데 네. 오늘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골이 맞았어요. 오늘 장중에 한 20%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맞아요. 장중에 한 2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분봉 보시면 쭉 올라갔다가 지금 밑으로 눌렀거든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쭉 계속적으로 올라가다가 지금 많이 내려서 60분 선 정도에서 지금 하다가 좀 밀려서 끝났는데 이 종목이 지금 윗꼬리를 길게 맞았으니까 내일 정도에 조정이 짧게 나올 수는 있어요. 다시 한번 밑으로 뭐 내려와서 이 정도까지 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는 한데요. 일단은 미리 좀 조정을 받은 것 같아요. 일단은 윗꼬리 부분에서 미리 조정을 받고 내려와서 지금 쌍바닥인 상태라서 이건 사실 오늘 종가 패팅도 가능했던 종목이고요. 일단 내일 흐름 보고 떴다가 밀렸다가 자리를 이렇게 만들다가 다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밑으로 한번 조정을 줬다가 다시 여기서 만들어서 다시 갈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네. 또 하나 지난번에 제가 이 페노션을 말씀드린 게 네. 이 종목이 벌크선 종목이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벌크선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이제 대한해운이거든요. 대한해운은 약간 캐릭터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 앞전에도 다른 종목들이 올라갈 때 안 올라가고 혼자 있다가 그냥 며칠 동안 땡겨놓고선 옆으로 지금 계속 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때도 뭐 올라갈 때 반영을 안 하다가 하루 땡겨놓고 지금 옆으로 기고 있고요. 근데 오늘 좀 거래량이 조금 나왔어요. 이게 신호가 어떻게 보면 나왔을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횡보 구간이라서 오늘 윗골이 맞는 건 당연하고 페노션도 유심히 봐야 되겠지만 이 레벨을 한번 이렇게 한번 업해주는 요 구간이 굉장히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어서 요거를 조금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대한해운을요. 그래서 대한해운을 조금 관심 있게 조금 지켜보시면 이게 지금 횡보하는 구간에서 지금 일단 이번에 돌파를 못하고 또다시 눌려서 옆으로 또 이 박스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는 한데 결과적으로는 뚫으려고 하는 모양이니까 요것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해운주가 이제 KSS 해운이라는 또 잘 모르실 텐데 이 회사는 이제 LPG나 석유화학 업체들의 어떤 그런 운반을 주로 하는 그런 해운주거든요. 근데 이 해운주도 좀 끼가 있어요. 그래서 해운주를 같이 보실 때 조금 같이 보시면 이 앞전에 상승 한번 보시면 이 KSS 해운이라는 이 종목 자체도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던 종목이고 다른 해운주들은 다 상태가 안 좋았는데 다 내려왔거든요. 큰 어떤 부분에서는 HMM도 그렇고 페노션도 그렇고 대한해운도 그렇고 완전히 다 이렇게 박살나는 흐름이었는데 이 KSS 해운은 추세가 계속적으로 아직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어떤 장기 추세적으로 살아있는 또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거래량이 좀 터지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자연스럽게 잘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옆으로 기고 있거든요. 대한해운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양을 만들어가면서 지금 모으고 있는데 윗꼬리로 계속적으로 매물 소화해주고 있고 이 종목도 또한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면 어떨까 좀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해운주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페노션에 이어서 대한해운 그리고 KSS 해운까지 흐름을 잘 지켜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네. 오늘 정말 오랜만에 5G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이 종목들 네. 어떻게 보셨나요? 5G 관련주들이 네. 장기간 동안에 많이 내려오긴 했었는데요. 네. 이게 왜 이렇게 못 갔을까요? 그러게요. 예, 진짜 계속 유망하다고 얘기는 한참 전부터 들었는데 네. 주가가 정말 지지부진했어요. 그냥 앞으로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보면 네. 뭐 냉장고에도 뭐 반도체가 들어가서 통신이 붙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통신으로 인해서 할 게 많아서 5G가 굉장히 많이 이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네. 근데 이게 한동안 이제 못 갔어요. 그게 이제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에서 이제 그 주파수 입찰을 했는데 그 입찰이 굉장히 큰 규모로 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사실 되게 많이 올라왔는데 그게 이제 입찰을 받은 업체가 코로나 터지고 뭐 하면서 수주를 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주를 이제 삼성전자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그럼 삼성전자가 그걸 받아갖고 또 다시 밑에 하청업체들한테 뿌려주는데요. 그게 이제 수주를 넣지 않는데 그게 언제 넣을지도 모르겠고 계속적으로 시간이 질질 끌리면서 종목들이 이제
버티다가 이제 지루하니까 조금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하면서 이제 각 종목들이 전부 다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게 이제 이 5G 중에 대장주였어요. KMW라는 그 회사고요. 네. 사실 이게 내려올 때는 이게 굉장히 저도 이게 그 회원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분들에서 봤더니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이게 뭐 어디까지 내려올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모양으로 지금 일단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여기서 반등을 한번 줘야 되는 자리에 왔어요. 보면은 이 앞전에 매물대 여기 보이시죠? 제가 요 종목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매물대 차트를 열었는데 이 매물대 차트는 여기다가 여기 보시면 차트 보이시죠? 여기다가 요거 보시면은 신기하셔갖고 또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 있으실까 말씀드리면 여기다 매물이라고 치시고 여기 돋보기 검색 누르면 매물대 차트 나오거든요. 요거 네. 이렇게 추가하면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느 가격대에 제일 많이 갖고 있냐가 쭉 깔려서 보이거든요. 요 가격대에 지금 제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한번 나올 자리는 나올 자리여갖고 지금 반등이 나오곤 있어요. 사실 이렇게 큰 의미는 없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한 반등이 좀 있으면 이제 수주가 나오는 어떤 부분 때문에 나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기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요 상황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건지 사실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고요. 근데 다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약간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는 있고 결과적으로 그 수준 나올 거예요. 다만 이제 그게 언제 나올지 모른다라는 부분 때문에 차트들은 모양은 다 비슷해요.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도 그럼 언제 나올지 모르면 계속 오래 기다려야 될까요? 네. 오래 기다려야 돼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게요. 오늘 KMW 정말 10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거든요. 네. 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마음을 졸이셨겠어요. 오늘 그나마 5%대 오름세를 보였는데 그렇죠. 계속 쭉 보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언젠가는 터질 고통이죠. 거니까. 예, 고통인데 네. 일단은 그 수주가 나오면 어쨌든 반응은 나오긴 하겠지만 그 네. 전에 이제 미리 올라온 것들이 올라와 준 것들이 있어서 그게 과연 이제 실적으로 실리면서 계속 갈 수 있을지 그 부분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좀 반등이 나올 때 이 반등을 보면서 좀 비중이 높으시면 조금 잘라놓고 지금 시장 자체도 불안하니까 네. 비중이 높으시면 좀 잘라놓고 다른 종목도 좀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종목들이 어떻게 될지 좀 본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한번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으로 좀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지금 좀 계속적으로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지금 사실 그 이 중에서는 서진 시스템이 좀 대장인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예전에는 KMW가 대장이었는데 오늘 반등이 지금 제일 세게 나오긴 하거든요. 사실 근데 모양은 좀 비슷하긴 해요. 크게 상승했다가 눌렀다가 다시 대반등했다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못 가니까 어깨죠. 여기가 어깨. 머리 어깨에서 이제 흘러내리면서 지금 다시 흘러내리나 했는데 앞전에 반등도 셌고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서진 시스템이 좀 대장으로 나서는 모습이고요. 네. 만약에 5G 관련주를 접근하고 싶다고 하시면 서진 시스템을 조금 보시면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KMW는 반면에 지금 뭐 브레이크 없이 그냥 쫙 그냥 밀려주는 이렇게 쫙 밀려주는 굉장히 무서운 차트로 막 이렇게 밀고 내려왔는데요. 좀 약간 이번에 반등 줄 때 좀 잘 판단해서 비중 높으시면 좀 비중 줄이시고 시장 상황도 좀 보시면서 뭐 종목이 아니라 업황이 중요하고 업황 전에 시장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 지금 시장의 어떤 그런 파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본인 계좌 관리를 하실 때 조금 이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이 비중이 대다수 좀 대부분 크거든요. 종목들이 좀 이제 금액도 비싸고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이고 5G 유망하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배팅을 좀 많이 하셔갖고 비중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좀 비중을 좀 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반등한 이 5G 관련주들에 대해서 비중 조절하면서 수주가 나오면 반응을 지켜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네. 요즘에 철강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철강 네. 관련주들도 수혜를 얻을 것이라는 그 기대감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요즘에 네. 그 예전에 그 2008년도 때 그런 2007년도에 그런 실물 경기가 살아나고 막 할 때 네. 많이 올랐던 종목들 해운, 뭐 철강, 뭐 지금 조선주는 안 움직이지만 해운, 철강, 뭐 이런 화학, 뭐 이런 쪽의 업종들이 좀 움직이고 있고 좀 원자재 가격이 또 들썩이다 보니까 네. 그런 철강주들이 조금 약간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대제철보다는 포스코가 좀 강한 이유는 포스코가 이제 그 호수 리튬 호수. 아시죠? 네, 리튬 호수를 아르헨티나 샀는데 호수, 잭팟이 터졌다고. 예, 그게 네. 이제 좀 생각보다 돈을 주고 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매장량이 있다라는 게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가 있으면서 이번에 또 한 번 엊그저께 또 한 번 기사가 한 번 나왔어요. 네. 근데 좀 그 기사는 사실 기사를 또 너무 믿으면 안 되는 게 예전에도 알루코라는 종목이 있는데 네. 알루코라는 회사가
뭐 테슬라나 뭐 삼성 SDI하고 옛날 동양강철이거든요. 근데 그 회사랑 뭐 거래를 한다, 뭘 하기로 했다 이런 게 나오면서 점상한가로 가다가 네. 그게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또 되게 힘든 흐름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도 물론 그걸 인수한 건 맞긴 하지만 근데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너무 그 부분을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철강 업황을 생각하시면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어제 그게 이제 슈팅이 좀 나오긴 해서 음봉으로 떨어졌는데 오늘 또 밀리지 않고 다행히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는 거 보니까 그 부분의 이슈는 어느 정도 흡수한 것 같고요. 근데 이 철강주들 중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생각하시면 포스코, 뭐 현대제철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네. 현대제철 한번 볼까요? 현대제철 보시면 현대제철은 좀 흐름이 약해요. 좀 흐름이 약한데 생각하지 못하시는 그런 주식들 중에 좀 괜찮은 거를 제가 몇 개 이제 가지고 와봤거든요. 제가 예전에 다 거래를 했던 종목들인데 저는 철강주가 움직이면 그 다음에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지를 대략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괜찮더라고요. 지금 일단 보면은 동국제강이 좀 이제 괜찮아 보이고요. 네. 예, 동국제강도 지금 전고점 넘어가면서 매물 앞전에 소화하고 지금 다시 양봉으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 동국제강, 그 대한제강. 예, 대한제강이 좀 괜찮아 보이고요. 대한제강도 지금 옆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예전부터 이 철강주들이 움직이면 뒤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뭐 열연대리점이라든지 그런 걸 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는데요. NI스틸. 이거는 이제 조금 약간 세력들이 움직이는 그런 종목인데 일단은 차트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둘, 세 개 이렇게 매집봉들이 보이고 지금 고점에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 종목들이 이제 실체가 없는 종목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 EPS 224원, PER 15.93 정도로 찍혀 있죠. 그러니까 실적이 없거나 막 그런 어떤 일반적인 테마주들의 종목들은 아니고요. 이 앞전의 시세를 보면은 이게 이런 종목들이 좀 약간 끼가 있어요. 이렇게 끼가 있어서 이런 종목들을 조금 철강주들이 움직일 때 제가 항상 유심히 보는 종목이거든요. 이 회사에 모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도 또한 이제 같이 많이 움직여요. 문배철강이라고요. 문배철강도 한번 보시면 이것도 지금 완전히 세력주 패턴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건 위아래 지금 등락이 좀 크긴 한데 이 부분을 넘어가고 나면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냐면 이게 2구 산업의 패턴을 한번 볼게요. 이 앞전에 이 흐름 보시면 2구 산업이 이쪽에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오기 전에 지금 앞전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부분을 넘겨 놓고 다시 눌렀다가 예, 다시 이렇게 만든 다음에 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문배철강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약간 기술이 필요하긴 한데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 좀 약간 기다리면 좀 그런 부분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또 모습이 보이고요. 또 하나는 편안하게 항상 천천히 그냥 매일매일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요. 그 세아그룹 관련된 종목들인데요. 지금 세아베스트의 흐름이 좀 괜찮거든요. 세아베스트의 흐름을 보면 오늘 옆으로 누웠다 지금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이런 어떤 종목들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포스코 외에도 또 이런 종목도 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신강수 전문가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철강주들의 종목들 흐름별로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네. 오늘 정말 또 LG화학이 오늘 같은 하락장석에서 반등을 나와줬어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LG화학이 네. 굉장히 뭐 회사 기대도 많이 받고 있고 이제 계속적으로 그랬었는데 그래서 개인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셨었는데 이게 이제 좀 며칠 동안 이제 100만 원에서부터 한 80만 원까지 한 20% 정도가 이제 내려오면서 아마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 네. 회사의 펀더멘털이나 이런 건 뭐 크게 훼손된 건 없어요. 그냥 이제 현대차에서 뭐 수주를 받거나 그런 부분을 할 때 지난번에 그 GMP 그 플랫폼을 할 때 수주 입찰을 넣었는데 그거를 생뚱맞게 중국 업체가 많이 가져가는 바람에 좀 시장에서 실망을 해갖고 지금 네. 삼성 SDI나 뭐 SK이노베이션이나 이 LG화학이나 좀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에 코로나 그 전기차 네. 리콜 이제 부담금 때문에 네. 약간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 있다가 엊그저께인가 한 이틀 전에 분담금 결정이 났죠. 분담금 7대 3으로. 결정이 네. 7대3으로 결정이 나면서 뭐 LG화학이 더 많은 부분을 부담하긴 했지만 어쨌든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고 네. 그런 어떤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좀 오늘 좀 반등을 해준 것 같고요. 일단 뭐 앞으로의 흐름도 계속 장기적으로는 LG화학은 좀 괜찮지 않을까. 다만 이제 많이 올라오는 게 있어서 좀 약간 큰 수익을 내면서 이렇게 뭐 하기에는 좀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뭐 흐름 앞으로 괜찮지 않을까. 뭐 훼손되지 뭐 어떤 회사의 뭐 어떤 부분이 뭐 훼손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서 전문가가 LG화학까지 오늘장 이슈됐던 종목들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